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금속 같은 안 좋은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중금속과 같은 유독성 물질이 많은 공간은 어디일까요? 공장이나 지하철 같은 곳을 떠올리겠지만 의외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 집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보관하기 위해 다양한 조리기구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조리 도구에서도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새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주방 도구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방에서 당장 바꿔야 할 조리 도구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주방 도구는 바로 도마입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만드는 첫 단추가 바로 음식물 재료를 손질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도마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예요. 하지만 도마는 소재에 따라서 세균 번식의 주범이 될 수 있는데요.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나무 도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도마를 쓰는 게 더 좋을까요? 플라스틱 도마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가 통하는 성질, 즉 통기성이 적은 표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플라스틱 도마 또한 계속 사용하다 보면 기스나 흠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사용한 플라스틱 도마의 세균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안타깝게도 식중독의 원인균이라 불리는 살모넬라균이 배양됐어요.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도마를 세척한 다음에도 박테리아 검사를 진행했지만 작은 흠집들 사이에 박테리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도마를 사용한 뒤에 설거지를 해도 플라스틱 도마에 남은 박테리아들은 완전히 박멸시키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마가 있을까요? 다행히도 실리콘 소재의 도마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도마들은 대부분 소재 자체가 100% 친환경 무독성 실리콘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내열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40도에서 섭씨 250도까지 넓어서 끓는 물에도 소독이 가능해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담가두면 충분한 살균 효과로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 도마는 유연하면서도 탄력이 좋아서 칼자국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균 번식 위험은 적고 냄새 배임도 크게 걱정될 정도는 아니에요. 끓는 물로 소독할 때도 쉽게 변형되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음식물을 썰 때 소리가 크고 김치 국물과 같은 음식물에 색이 쉽게 밸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편이 좋아요. 예를 들면 육류용, 생선용, 채소용 이렇게 3가지 정도요. 다음 두 번째 암을 유발하는 조리도구는 프라이팬입니다. 혹시 테프론 재질로 코팅된 프라이팬이나 주물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이 프라이팬에는 몸에 좋지 않은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마 지금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잖이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일 음식물과 함께 중금속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중금속 중에서 치명적인 건 프라이팬에 열을 가한 상태에서 표면을 강하게 긁으면 나오는 과부라암 물질이라는 성분인데요. 담배에 들어있는 타르 성분만큼이나 인체에 유해한 최악의 소재가 바로 과부라암 물질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롭지만 특히 중년 여성의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과부라암 물질의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면 지방 세포가 증가하고 당대사가 변화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질의 프라이팬을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장 좋은 조리도구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프라이팬입니다. 스테인리스는 내구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별도의 화학 코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고온 상태에서도 유해 물질이 적게 발생해요. 음식물이 닿는 안쪽은 물론이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도어 프레임, 안쪽 모서리까지 전부 스테인리스된 프라이팬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소재는 위생 면에서도 탁월합니다. 설거지할 때 코팅이 벗겨질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은 처음부터 사용하기가 녹록치 않은데요. 불 조절을 잘못하면 금방 들러붙고 쉽게 그을려질 수 있으니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 3번째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조리도구, 에어프라이어에 대해 알아볼게요. 혹시 튀김 요리 좋아하시나요? 집에서 튀김 요리를 하려면 기름도 많이 들고 뒷정리하기도 번거로워서 자주 안 하게 되는데요. 요즘엔 간편하게 튀김 요리를 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가 나와서 정말 편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왜일까요? 바로 에어프라이어가 고온에서 발암물질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에어프라이어의 온도를 180도 이상, 200도로 맞추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된다고 밝혔어요. 주로 감자튀김이나 과자류 그리고 커피 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많이 검출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이에요. 감자튀김, 토스트빵 등 탄수화물 식품을 튀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조리법에 따라서 발암물질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에어프라이어는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 카놀라유나 포도씨유와 같은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반면 발연점이 낮은 올리브 오일은 장시간 동안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요즘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요. 에어프라이어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올리브유를 섭씨 180도로 30분 동안 가열하면 발암물질인 알데하이드가 크게 증가합니다. 알데하이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돼요. 발암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료별로 적정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온에서 오래 튀기거나 끓이는 음식은 피해주시고요. 조리 후 빨리 먹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주방 도구에 숨어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고 주방 도구를 골라야겠어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조리도구 사용법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야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해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